안녕하십니까. 빈틈없는 쓰기 어휘 수업의 강사 김영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한 9강을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맞춤법 띄어쓰기라는 게 그렇게 재미없거나 이런 건 아니죠. 선생님도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짜증나는 것보다는 좀 재미있게 언제나 웃으면서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2강 10강과 11강만 더 공부하시면요. 이제 수능에 나올 만한 맞춤법 띄어쓰기 문제는 전부 끝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조금만 더 참으시고 오늘 짜증나는 문제들 한 30문제 풀어보기로 하지요. 자, 먼저 칠판을 보면서 오늘 배울 거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썩이다와 썩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선생님의 강의는 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썩이다, 썩히다 이거 헷갈리죠? 그렇죠? 물론 뭐 둘 다 썩다에서 온 겁니다. 썩다에서 온 건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썩이다는 속을 썩이다 할 때 우리 마음 속을 썩이는 거 있죠. 왜? 야, 너 이렇게 엄마 속을 썩여 임마 할 때 속을 썩이다 할 때만 썩이다입니다. 요거만 알아두세요. 속을 썩이다. 이해되죠? 속은 썩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뭐 음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혹은 뭐 재주라든지 혹은 뭐 재능 뭐 이런 거 있지요. 너 왜 음식을 썩히니? 혹은 너 왜 재능을 썩히니? 이런 것들은 전부 썩히다입니다. 됐죠? 의외로 간단하죠? 속을 썩이다, 나머지는 썩히다. 요것만 알아두세요. 속은 썩이는 겁니다. 썩이는 거는 한 단어, 속밖에 없습니다. 썩이는 거는 한 단어, 속밖에 없습니다. 썩이는 거는 한 단어, 속밖에 없습니다. 됐죠? 2번 갑니다. 다르다와 틀리다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다르다, 틀리다 자꾸 이제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지요.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답니다. 그렇죠? 물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지요. 자,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다르다 넣을 자리에 틀리다를 넣어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이고 틀리다는 맞다의 반대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이의 생김새는요, 동생하고는 틀려요. 틀려요. 이거는 틀린 말이죠. 왜냐면 맞다의 반대말이 아니니까. 달라요지요. 생김새가 다르다지 생김새가 틀리다는 아닌 거지요. 이해되시죠?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이고 틀리다는 맞다의 반대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3번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실제로 문제 나오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집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3번 특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요겁니다. 붓다와 붓다. 그죠? 붓다와 붓다. 여러분들 벌써 느낌이 오지요. 짜장면이나 라면이 도대체 붓달까 붓달까? 얼굴이 붓달까 붓달까? 강물이 붓달까 붓달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정리합니다. 붓다는요, 우리의 피부나 혹은 우리의 기관 같은 거 있지요? 그런 것이 이렇게 부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붓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시옷이 탈락해서 부어의 형태가 됩니다. 자, 붓다, 시옷은 탈락해서 부어의 형태가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세요. 시옷 받침에 붓다는 부어가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어쨌든 살가죽이나 기관이 붓다입니다. 붓다. 됐죠? 자, 그러면 활용해 봅시다. 울어서 눈이 붓다. 됐죠? 혹은 요거를 얻다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붓다도 되고 부었다도 되는 거죠. 울어서 눈이 붓다 혹은 울어서 눈이 부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알아두세요. 시옷 받침에 붓다는 활용되면 시옷이 빠져서 부었다 혹은 부어 이렇게 된다는 거. 됐죠? 그러면 우리의 신체 기관이지요. 편도선이 부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시옷 받침에 붓다는 우리의 피부나 내장 기관 같은 거가 이렇게 붙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시옷 받침에 붓다는 활용할 때 시옷이 빠져서 부었다의 형태가 된다는 거. 됐죠? 두 번째로 부었다의 속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열받은 거 있죠. 그는 말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아주 애가 퉁퉁 부어 있었다. 이럴 때도 쓰는 거죠. 야,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얼굴이 부어 있어? 할 때 이 부어 있다고 하는 것은
피부가 부은 것보다는 성이 낮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거죠. 이때도 기본형은 붓다, 시옷 받침인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붓다는 우리의 피부라든지 혹은 내장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었을 때 쓰는 말이고요. 혹은 화가 났을 때도 속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따라 어제 내가 잠을 잘못 자고 얼굴이 부었어, 얼굴이 부었어 인 거죠. 얼굴이 불었어가 아닙니다. 부었어입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디귿 받침의 붓다는요,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붓다는 활용되면 불다가 됩니다. 불었다 혹은 불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불규칙 활용해서요. 다시 한번 시옷 받침이 활용하면 시옷이 빠져서 부었다가 되고요. 디귿 받침의 붓다가 활용되면 불었다가 되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 봅시다. 물에 젖어 부피가 불다. 알겠죠? 자, 불답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활용 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면이 어젯밤 먹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라면이 퉁퉁 불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라면이 불었다. 부피가 늘었다는 겁니다. 요건 붓다, 디귿 받침은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물건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씀 안 되죠. 선생님 저 어제 라면 먹고 자가지고요. 라면 먹고 잠을 잤더니 아침에 얼굴이 불었어요. 얼굴이 불었다. 그럼 얼굴이 라면처럼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얼굴은 부었고요. 라면이 부른 거지요. 됐죠? 두 번째, 부피나 수요가 늘어날 때도 씁니다. 부피나 수요가 불었다라고 쓰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불었다. 그 사람 요번에 주식해가지고 재산이 많이 불었어. 됐죠? 혹은 부피, 강물이 불었다. 요렇게 쓴다. 요런 얘기죠. 자, 정리해보면 여러분들, 자, 시옷 받침의 붓다와 디귿 받침의 붓다 헷갈리는데, 시옷 받침의 붓다는 사람의 피부라든지 혹은 신체 기관 같은 거가 약간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활용 형태는 부었다의 활용 형태가 되고요. 디귿 받침의 붓다는 전부 물건이나 음식 같은 것이 팽창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요. 언제나 물건에다 쓴다는 거. 그리고 활용 형태는 불었다, 리을 받침이 들어간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특히 사람의 얼굴은 부었다지 불었다가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선생님과 함께 빠른 속도로 30문제 또 시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풀도록 하죠. 241번. 그 일을 처음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이제 와서 되레 저를 보고 나무라는 것입니까? 되려가 아니고요. 도리어의 줄임말 되래입니다. 되래. 도리어의 줄임말 되래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알아두시도록. 도리어의 줄임말 되래. 됐죠? 242번 갑니다. 한국 고등학교장 귀하.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국 고등학교장이 아니라 한국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줄임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줄임말 쓰지 말고 쓸 거 다 쓰라는 얘기예요. 한국 고등학교 띄고 교장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요 교자 빼서 한국 고등학교장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국어순화회장인 이건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렇죠. 국어순화회 띄고 회장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한자로 줄이지 말라는 겁니다. 됐죠? 243번 갑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자, 엉덩이는요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짐승은요 방둥입니다. 짐승은 방둥이 쓰는 겁니다. 원숭이 방둥이는 빨간 겁니다. 사람한테만 엉덩이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는 여학생한테 저 방둥이 좀 봐. 이러면 그 여자를 짐승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됐죠? 244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헷갈리죠? 할게요인지 할개요인지 도와줄 깬지 도와줄 갠지 이런 거 정말 좀 짜증스러울 정도로 헷갈리지요. 그렇죠? 자,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들 뭐뭐 할 게라든지 뭐뭐 할 걸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발음은 뭐뭐 할 게, 뭐뭐 할 걸, 발음은 깨나 걸로 되지만 발음은 깨나 걸로 나오지만 발음과 다르게 개나 걸로 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발음은 깨나 걸로 나오지만 발음과 다르게 개나
걸로 쓰라는 겁니다. 자, 244번. 김쌤, 그 정도 문제는 이제 제가 다 알아서 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깨 아닙니다. 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왜? 우리의 발음 습관이 깨요나 깨로 되기 때문에 자꾸 깨요, 깨 이렇게 하는데 발음과 다르게 개, 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와줄 개. 알겠죠? 개. 됐죠? 246. 희준이는 벌써 부대에 도착했을걸? 걸 아니고 걸 게르나지만 걸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됐죠? 247번. 너 집에 가는 중이니? 아니, 벌써 집에 도착한 걸. 물론 도착한 걸은요. 어떻습니까? 니은 걸, 도착하다에다가 니은 걸, 뭐 밥 먹은 걸, 노는 걸 이런 거 있죠? 요거 어미입니다. 어미니까 하나 니은 걸이 어미예요. 어미니까 도착하다에 바로 붙였어야죠. 그렇죠? 도착한 걸. 됐죠? 도착한 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헷갈린 거 아니고요. 우리의 발음 습관과 다르게 깨나 껄이라고 발음하더라도 개나 걸로 쓴다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248번서부터 이게 몇 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헷갈린 이딸았다와 이따랐다예요. 이달았다와 이따랐다인데요. 이따르단지 이달으단지 헷갈리죠. 요거는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달다, 이달다. 달 쓰는 거 있죠. 따르다 할 때 따 쓰는 게 아니라 이달다, 이달아 쓰는 거는 딱 한 경우만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전쟁에 참전한 아주 훌륭한 군인이 훈장 같은 거 하나 달고 그 밑에다 훈장 또 달고 훈장 또 이어 달지요. 무언가 물건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달 때만 이달다고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이달다가 아니라 이따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훈장 같은 것을 이어 달 때, 물건을 이어서 달 때만 이달다, 나머지는 이따르다. 됐죠? 문제 풀겠습니다. 248번. 성시경의 가도행진에 팬클럽 회원들이 이달았다. 자, 물건을 이어단 게 아니죠. 따라서 이따랐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따랐다. 됐죠? 249번. 국회의사당 앞에 농민들이 잇따라가 아니라 잇따라. 그죠? 잇따라 몰려들고 있습니다. 250번. 아, 이것도 헷갈린 거네요. 어제 보니까 성시경이 참 잘생겼대. 여러분들 이 대는요. 요 때는 요걸 써야 됩니다. 왜냐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우에는 어이 쓰는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내가 본 거죠. 내가 직접 본 거죠. 내가 직접 본 거니까 직접 경험일 때는 대를 쓰고요. 물론 밑에 문제 봅시다. 친구들이 이러는데 김쌤이 잘생겼대. 이 학생은 김쌤 못 본 겁니다. 그렇죠? 친구들 이야기를 들은 거지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은 거죠. 간접 경험이죠. 간접일 때는 I 쓰는 됩니다. 됐죠? 직접 경험일 때는 어이 쓰는 되고요. 간접 경험일 때는 I 쓰는 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갑니다. 252번. 아, 이 문제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강의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 이 말하라가 맞느냐 틀리느냐 한 건데요. 말아라는 틀린 겁니다. 말아라는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야, 너 거기서 계란 좀 말아라. 말다에다가 말다, 물건을 말다에다가 명령형 쓸 때 말하라가 되는 거고요. 그냥 뭐뭐하지 금지를 뜻하는 말다 있지요. 거기다가 알아 붙이면 리을이 탈락합니다. 생각하지 마라가 맞습니다. 어렵죠? 생각하지 마라가 맞습니다. 생각하지 마라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야, 떠들지 마라. 떠들지 마. 어떤 게 맞습니까? 떠들지 말아. 떠들지 마. 어떤 게 맞습니까? 떠들지 마가 맞습니다. 떠들지 마라는 틀린 말입니다. 떠들지 마. 뭐뭐하지 마가 맞는 거고요. 뭐뭐하지 마라. 틀린 겁니다. 됐죠? 언제나 마라. 생각하지 마라. 맞는 거고요. 떠들지 마. 이것도 맞는 거고요.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말아. 이거 있죠? 야,
떠들지 마라. 이런 거는 틀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예 쓰려면 이걸 줄여서 떠들지 마.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고요. 됐죠? 자, 강의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혹은 마. 그러나 말 안은 혹은 말하라는 틀리다. 됐죠? 253번 갑니다. 김쌤은 요즘 꽃꽂이에 취미를 붙이고 있대요. 아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든 붙이다, 취미를 저번 시간에 했죠? 붙이다는 이거는 음식 같은 거 혹은 의견 같은 거 붙이는 거죠. 그러나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붙이고지요. 그렇죠? 이거는 붙이고 있다. 붙이고 있다. 됐죠? 아, 오늘 포인트 나옵니다. 너희들 왜 이리 김쌤 속을 썩이니? 속은 썩이니? 요거만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자, 그 다음 속을 썩이니 255번 갑니다. 제주를 그렇죠. 희는. 자, 포인트 잡았습니다, 오늘. 속을 썩이다고 나머지는 전부 썩히다. 속은 썩이다. 나머지는 전부 썩히다. 속은 썩이다. 나머지는 전부 썩히다. 됐죠? 자, 오늘의 포인트까지 정리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 중에서 선생님의 약간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듯한 그런 문제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말하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문법적 설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이것을 보고도 답답함이 많이 남지요. 궁금증도 많이 남고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이 강의의 후반부 27강서부터 문법 설명하는 거 있죠.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뭐 품사니 뭐니 어간 어미 뭐 어근 접사 이런 여러 가지 문법적 어휘들 설명할 때 문법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 강의까지 실전 문제 강의까지 듣고 이해할 만한 학생은 뒷부분 볼 필요 없고 실전 문제 봤을 때 좀 부족해.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27강에서부터 50강까지 컬렉션해서 보면 되는 거죠. 공부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짜놓은 강의니까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 보겠습니다. 256번. 미소를 띠는 여자를 비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남자는 드물다. 이럴 때는요. 띠다가 아니라 그냥 띠답니다. 알겠죠? 빛깔이나 색깔이나 혹은 웃음 같은 거 있죠. 빛깔, 색깔, 웃음 같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그럼 그냥 띠답니다. 띠다. 색깔을 띠다. 붉은색을 띠다. 붉은 빛을 띠답니다. 미소를 띠는 거지요. 됐죠? 257번. 아유, 수업 시간에 남자에게 눈치를 보내니 너 너무 눈에 띄지 않니? 눈에 띈다는 말은 눈에 색깔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이럴 때는 너무 눈에 튀지 않니? 눈에 튀는 거 있죠. 너무 눈에 드러나는 거요. 그럴 때는 눈에 띄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눈에 띄지 않니? 눈에 띄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두드러진 이때는 두드러지다 라는 말 할 때는 요걸 쓰는 거고요. 색깔이나 뭐 어떤 감정 같은 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드러나다는 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튀다는 띄다 의 쓰는 거라는 거. 됐죠? 258번 갑니다. 빈틈없는 어법 강의 예습 다 했습니까? 아니요. 개콘 보느라고. 이거 어렵네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문제는 실제로 수능에 나오면 이거 사실 학생 중에 몇 명이나 맞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 예의 반대말은요. 예의 반대말은 아니 오입니까? 아니 요입니까? 예의 반대말은 아니 오예요? 아니 요예요? 예의 반대말은 아니 요입니다. 아니 오는 요거는 서술이에요. 알겠습니까? 서술. 그러니까 문장이 맨 끝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답하는 거 있죠. 예, 아니요 이런 건 독립어인데요. 예, 아니요. 예의 반대말은 아니요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예의 반대말은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입니다. 됐죠? 예의 반대말은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빈틈없는 어법에 예습 다 했습니까? 예 혹은 아니요. 됐지요? 아니요입니다. 예의 반대말은 요입니다. 됐지요? 259번.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 이건 오지요. 왜냐면 여기 예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예.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예 들어갈 자리 아니죠. 따라서 아니 요가 들어갈 게 아니라 아니 오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예의 반대말은 아니 요다. 예의 반대말은 요다. 됐죠? 여기다 예 못 넣지요? 따라서 요도 못 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갑니다. 260번.
멀지 않아 언어 1등급이 나오겠지. 멀지 않아. 멀지 않아란 말은 실제로 거리가 멀지 않다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머지 않아 쓰는 겁니다. 머지 않아. 되겠죠? 시간적으로 붙여서 머지 않아 쓰는 겁니다. 머지 않아는 한 글자로 곧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알아두세요. 머지 않아는 곧, 머지 않아는 곧, 머지 않아는 곧, 머지 않아는 곧, 머지 않아는 곧. 됐죠? 그러면 곧 언어 1등급이 나오겠지. 됐죠? 곧 따라서 멀지 않아가 아니라 머지 않아. 됐죠? 261번. 여러분들 여기다 머지 않은 넣어야 될까요? 멀지 않은 넣어야 될까요? 머지 않은 한 글자로 뭐라고요? 그렇죠. 곧이죠. 곧. 곧 미래에. 말도 안 되죠? 곧 미래에. 곧 못 넣죠, 이 자리에. 따라서 이거는 머지 않이 아니라 띄고 멀지 않은. 됐죠? 멀지, 띄고 않은. 요것만 기억하세요. 머지 않아는 한 글자로 곧이다. 나머지는 멀지 않아다. 됐죠? 밑에 볼까요? 그리고 서울대는 우리 집에서 곧. 말도 안 되죠. 서울대는 우리 집에서 곧. 말도 안 되죠. 멀지, 띄고 않아. 이렇게 되는 거지요. 됐죠? 262번 갑니다. 자, 김쌤.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듦이고 이끌다의 명사형은 이끔이지요? 아니지요. 자, 만들다의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거 있지요.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것은 리을, 니음을 동시에 붙이는 게 허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듦 이렇게 되는 거죠. 만듦. 이끌다의 명사형은요. 예. 이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동사의 명사형은 그냥 리을, 미음을 함께 써도 허용된다. 만들다의 명사형은 만듦. 됐죠? 이끌다의 명사형은 이끔, 살다의 명사형은 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갑니다. 263번. 어렵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어요. 아니예요. 아니에요. 이 중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이고 틀린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골라보세요. 헷갈리죠? 자, 보세요. 이런 경우는 말이죠. 아니에요도 맞고요. 아니어요도 맞습니다. 공선형으로 두 가지 다 에요, 어요 맞지만 예요, 예요는 틀리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아니어요. 이건 맞고요. 아니예요, 아니예요 있죠? 예 형태 들어갔죠? 이것도 예 형태? 예 형태가 들어가는 건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아니에요, 아니어요. 요것만 맞고 아니예요, 아니에요는 틀리다. 예 형태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264번. 오늘의 포인트 아까 했던 2번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할 포인트 2번. 틀리다는 뭐에 반대말이죠? 맞다에 반대말이죠. 다르다는 뭐에 반대말이죠? 같다에 반대말이죠. 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틀리다는 맞다의 반대말이고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입니다. 자, 넣어봅시다. 김쌤, 원리만 알면 다 된다고 쇼? 이론과 현실은 거꾸로 넣어봐요. 이론과 현실은 맞아요, 같아요. 같은 거죠. 따라서 같다의 반대말 다르다, 달라요. 다르다는 같다의 반대말입니다. 이론과 현실은 같아요, 반대말 달라요 되는 거죠. 이해되죠? 다르다의 반대말은 같답니다.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고요. 자, 265번. 이거 애초에 말했던 것과 계산이 다른데요? 계산이 같은데요? 아니죠. 어떻게 쓴 겁니까? 계산이 맞지 않다. 계산이 맞지 않다. 숫자가 맞지 않는 거죠. 따라서 계산이 다른데요가 아니라 계산이 틀린데요. 이렇게 쓰는 거죠. 계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266번. 자, 이런 거 실제로 요즘 굉장히 거의 언어적 습관으로 굳어져 가는 정도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틀린 겁니다. 알겠죠?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같은 자동차라도 이건 물건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백화점 갔는데 아저씨 이 MP3하고 이 MP3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요? 에이, 이 사람아 그건 물건이 틀려. 뭐 이런 말 쓰죠. 그러면 물건 자체가 맞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같지 않은 거죠. 물건 자체가 품질이 같지 않은 거죠. 품질이 같지 않은 거죠. 같지 않은 거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지요.
이렇게 써야죠. 이해되시죠? 이건 물건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틀리다니까요가 아니라 맞다의 반대말이 틀리다고 같다의 반대말이 다르다므로 이건 물건 자체가 같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물건 자체가 같은 품질이 아니에요. 따라서 다르다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267번. 너 자꾸 거짓말 시키면 혼난다. 이런 걸 많이 했었던 거죠. 이거 여러분들. 거짓말 시키면 습관상 자꾸 쓰는데 안 됩니다. 거짓말 하면이에요. 그냥. 알겠죠? 너 자꾸 거짓말하면 혼난다. 됐죠? 쉬운 겁니다. 268번. 야, 위닝 배워줄 테니 같이 겜방 가자. 배워줄 테니 자꾸 좀 씁니다. 그죠? 이상하게도. 가르쳐줄 테니죠. 그렇죠? 가르쳐줄 테니. 됐죠? 그 다음 269번. 자, 요거 상당히 헷갈렸던 건데요. 밑, 등 이런 거 있지요. 책상 밑, 걸상 등이 있었다. 이때 밑은 뛰는 겁니다. 밑은 뛰는 겁니다. 밑은 뛰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등도 뛰는 겁니다. 됐죠? 밑, 요거는 부사고요. 등, 요건 의존 명사입니다. 밑, 요건 부사고 등, 요건 의존 명사입니다. 따라서 자기 품사가 다 있는 거니까 무조건 띄었어야 됩니다. 책상, 뛰고 밑, 걸상, 등이 있었다. 됐죠? 밑, 등, 전부 뛰는 거다. 밑, 등, 전부 띄어쓰기 하는 겁니다. 밑, 등, 전부 띄어쓰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밑이라고 하는 걸 쓸 때는요. 언제나 앞에 좀 더 크거나 중요한 것이 뒤에 덜 중요한 것이 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부모님 및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지. 저희 집에는요. 자녀들 및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어쨌든 밑과 등은 뛴다. 됐죠? 270번. 아유, 오늘 포인트 나왔습니다. 어쩌녁에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먹어서 몸이 불고 말았어요. 자, 이거 불고라는 말은 기본형 붓다에서 오는 거죠, 이건. 그죠? 붓다가 불어대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 피부 같은 거 혹은 내장 기관 같은 것은 기본형이 디귿 받침입니까? 시옷 받침입니까? 그렇죠. 시옷 받침이죠. 따라서 몸이 붓고 말았다지요. 자, 오늘의 포인트 붓고 말았다. 사람 피부라든지 내장 기관은 시옷 받침 붓고 부어 되는 거고요.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거 디귿 받침에 붓다 불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30문제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했던 거 약간 좀 헷갈리는 것들이 많지요.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가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게 하느라고 애를 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 그렇구나 하고 빨리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그냥 슬슬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머릿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까?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 굉장히 연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즐기십시오. 자, 오늘 알맹이 챙기기 정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썩이다와 썩히다. 하나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뭐가 썩이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속을 썩이다만 썩이다. 나머지는 썩히다. 다르다와 틀리다. 자, 다르다는 뭐의 반대말? 같다의 반대말. 틀리다는 뭐의 반대말? 맞다의 반대말. 됐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붓다와 붓다. 먼저 물어볼게요. 시옷 받침의 붓다는 어떻게 활용됩니까? 붓다, 부어. 이렇게 활용되지요. 디귿 받침의 붓다는요. 붓다, 불어. 이렇게 활용되지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사람한테 쓸 때는 시옷 받침 쓰고요. 부어 이렇게 써야 되고요.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디귿 받침 붓다, 불어 쓴다는 것만 기억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30문제 풀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맞춤법 띄어쓰기 짜증나는 문제가 30개 남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강의하면 수능시험에 나올 만한 맞춤법 띄어쓰기는 전부 끝나는 겁니다. 자,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다음 강의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